기대했었는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옛날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한 지가 한 27년 96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한 27년 됐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 토목 그래서 동일안전 진단 관련해가지고 그 업무를 이제 주로 맡고 있습니다. 하여간 제가 이 합격수기 제가 작년 22년 1월달부터 2월 1일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합격수기 분들 한 3분 거쳤었는데 저도 한번 언제 저렇게 합격해가지고 저 자리에 서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런 노하우를 한번 펼쳐주나 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중구난방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? 보면 제가 95년에 96년 입사하기 전에 95년도에 토목기사를 합격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입사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감독 생활 하다 보니까 뭐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뭐 시공사에서 같이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선배들이 뭐 잘해주고 그 감독 생활에 맛이 들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운동도 좋아해가지고 뭐 축구도 뭐 테니스도 야구도 뭐 족구도 계속 하러 다니고 뭐 족구도 이제 일반 족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제 선짓고 넘어차기부터 수비가 이제 잘하니까 막 이렇게 수비 막 하러 다니고 막 전국대회 막 하고 다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나이 들고 노쇠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뭐 할 게 없나라고 했더니 주위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그러면 이 건설하면 요즘에 안전에 많이 그게 이제 뜨는 거니까 노후 생각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퇴직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끝나고 나서 뭐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했던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숙사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죠.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숙사 취득하기 계기가 싫은지 노후생활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공부 기간은 이게 딱 한 기간만 3년 정도? 3년이고 제가 이제 딱 하게 된 기간 2020년도 8월 달에 선배님들이 해보라고 해서 책을 이제 사서 이렇게 혼자 공부한 게 1년. 그 다음에 1년 하다 보고 이제 1월달 22년 1월달에 이 시험을 보는데 120 그때가 126회까지 됐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. 50점도 안 나오고 평균 50점도 안 나오고. 그래서 바로 그 토요일 날인가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일요일 날 전화했어요. 개강 언제 하냐. 그래서 다음 주에 한다. 그래서 다음 주에 하니까 그때 뭐 등록하셔라. 그래가지고 이제 개강 딱 하고 저기 밖에 계시는 김동영 원장님한테 딱 이렇게 얼마나 이거 등록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점수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뻥쳐가지고 50점 되는 됩니다라고 했는데 딱 원장 선생님이 금방 눈치채시더라고요. 한 1년은 들으셔야 되겠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좀 할인 좀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오셨어요? 그랬더니 그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전단지 가져오는 걸 이렇게 부산에 와서 그것도 할인해 주시더라고요. 하여가 1년 등록하고 나서 이게 1년이면 한 4사이클을 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4사이클 1년 동안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
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자리 앉기 위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. 한 3시에 수업하는데 한 2시 10분, 20분 또 어느 분이 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든 그 다음은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저 자리로 앉았어요.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자리가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다른 쪽에 앉으면 다른 분들 가려가지고 사진이 막 다른 분 뭐 머리가 막 시켜가지고 근데 저 자리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 직강 1년 그 다음에 직강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한 토탈 공부를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3년 정도 공부했고 다른 분들은 뭐 6개월, 1년 이렇게 좀 짧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공부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예전에 시공기술사 10년 전에 공부하면서 그때 이렇게 2교시까지 하다가 도망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있거든요. 그때도 이제 학원 원장 선생님이 가서 스트레스 좀 받아라. 그래야 집중해서 100분 동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제 고민해보겠냐라고 그래가지고 딱 가서 했는데 정말 뭐 정의 쓰고 볼펜만 계속 두들기다가 온 기억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도망친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좋은 계기가 학원 다님으로서 학원을 다닌 계기가 그때 저기 도망친 경우가 있잖아요. 답안지 이번에도 26개 쓰면서 뭐 10점짜리야 뭐 대충 쓰다가 있는데 25점짜리는 한 페이지 쓰고 나서부터는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예전에 혼자 공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래서 학원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한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비법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. 그 기대를 하고 딱 왔어요. 왔는데 실은 이 학원을 이렇게 선택 여러 가지 있었죠. 저기 서울에 있는데 뭐 서울역 앞에 있는 거 저기 뭐 종로에 있는데 이렇게 찾다 보는데 제가 이제 청라에 살거든요. 좀 가까운데 이렇게 있는 걸 알았어요. 있는데 또 우리 저기 유튜브에 동영상이 찍혀 있잖아요. 동영상을 딱 보고 여기다 라고 하는데 그 동영상이 지금 우리 이상철 교수님이 아니라 김동영 원장님 거. 그거 딱 봤는데 첫 수업에 이렇게 마르시고 이렇게 양복 입으시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닌데 누구지? 라고 했는데 우리 이상철 교수님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실은 기대보다 더 이상이었어요.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드립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학원 다니게 된 계기는 학원에서 이런 문제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신 경향들 분명히 제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것들 또 개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왔었는데 당연히 그게 다 됐었어요. 그래서 학원 선택은 학원 오게 와서 공부하게 된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학원을 다닌 것도 또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직강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직강을 선택한 거는 뭐냐면 어떤 분들 학자들은 집에서 이제 동영상 듣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동영상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이렇게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틀 안에 있고 그거를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그게 맞았었거든요. 그래서 시간 오늘도 여기 학원 오는 기분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드릴까 정리도 하고 그게 이제 숙제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이렇게 씻고 또 1시 반 정도로 집에 나와야 여기 한 2시 10분, 20분에 도착하니까 그런 과정들 오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숙제는 어떻게 남들은 어떻게 썼을까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오늘 딱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직강의 느낌으로 그 다음에 직강해서 또 다른 분들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극되기도 하고 또 앉아있으면 어떤 분들 막 오셔가지고
계속 써요. 그 답안지 쓰는 연습 그런 속으로 막 옆에서 저렇게 막 이렇게 와서도 하는구나. 진짜 오신 분들 옆에 누가 왔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. 막 씁니다. 또 교수님 오면은 이거 맞게 썼냐 숙제 말고도 막 당신이 쓰신 것들 막 전해주면서 이것 좀 봐달라고 막 하시는 분들.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 직감이 좋았어요. 이 매주 이렇게 오는 이 긴장감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실 중에 오시는 거면서 또 강의 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들, 또 강의 끝나고 나서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화장실 이용하면서 또 담배 하나씩 피시는 모습들 보면서도 또 자극받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로 동영상 보면 화면 작잖아요. 근데 막 교수님 막 쓰고 막 짚고 또 여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자료들 주면서 요즘 개정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, 또 이렇게 좋은 책도 이렇게 한 번씩 주의 환기시켜준다고 또 책도 소개 한 번 시켜주고,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뭐 연계소문이 어쨌다더라, 뭐 달기가 어쨌다더라, 뭐 저기 만기부터 갔더니 바빠가지고 배워 공복이더라,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았다는 거. 직강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직강에서 또 좋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밴드 활용하잖아요. 밴드 들어오는데 저 밴드 있는 거 막 숙제됐던 것들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들, 이 밴드 그거 초창기부터 다 열어봤어요. 다 열어보고 남들 숙제했던 것들, 그 다음에 이렇게 그때 초창기에 교수님이 엄청 더 여기가 더 많으셨더라고요. 이렇게 또 남들 또 다른 그 선배님들도 당신이 노트 필기해놓던 것들 거기다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분리는 안 됐지만 밴드 막 시간 날 때마다 실제는 이제 숙제하려고 이 숙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. 이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썼나 막 찾다 보니까 그 밴드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됐었고, 거기에 진짜 보물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보물인데 그 보물이 다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직강을 통해서 그렇게 일단 그런 이제 밴드에 그 가입하는 그 자격도 됐고 가입하셨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서 보물을 캐세요.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캐셔야 진짜로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캐시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저기 직강 안 하신 분들은 이 숙제 내줬을 때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매주 뭐 3개씩 뭐 10점짜리 하나, 50점짜리 2개 이렇게 숙제를 대충 내주시잖아요. 그러면 그 숙제에 정말 목을 맸어요. 목을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소개해주는 책들이 있잖아요. 요 교재를 당연히 우리 쓰는 교재 플러스 해가지고 또 추천해 주시는 황경보님 그 교재 1, 2, 3 1, 2가 있는데 그것도 그 교재를 다 이렇게 숙제하는 데다 다 활용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밴드도 찾아 들어가지고 숙제하는 데, 그 숙제하는 데 정말 저한테는 막 이렇게 날새 가면서, 그 다음에 그 숙제를 또 이렇게 반복이라고 하고 좀 더 이렇게 더 다듬어 보는 거. 처음에는 그 숙제가 제가 이제 잘하게 하는 이 수출 어떻게 하면 잘 쓸까라고 이렇게 썼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서부터는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. 이 채점자가 이게를 어떻게 잘 요 정도면 됐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감흥이 들겠고, 그 감흥이 뭐냐면 나는 이제 쓰는 사람은 막 이렇게 내 거를 나 이만큼 안다라고 막 많이 쓰잖아요. 근데 나중에 그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. 너는 많이 쓴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. 이렇게 장황하게 쓰냐, 이렇게 학術적인 그런 거를 좀 써라. 네가 쓰는 것처럼 뭐 다시 말해서 잘 알게 느껴지는 거 아니지만 이 채점자에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너는 아직 정리가 안 돼. 넌 아직도 멀었다라는 그런 답안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말부터는 그 말 듣고 나서부터 항상
그 생각을 했어요. 답안 쓸 때 항상 그 채점자가 바라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도 선배니까 후배들이 결제 보고서 올라오면 책임지는 느낌으로 내가 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 우리 후배가 보고서 가져왔을 때 아 요 정도 항상 이렇게 요거 미흡한데 이 정도 맞지 우리 후배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 방향이 잡아지는 것 같고 특히나가 우리는 그 사람들 기술자잖아요. 기술자니까 어떤 거 뭐 법이 나와 있고 어떤 시공법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는데도 항상 마지막에는 그래서 안전관은 우리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그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에서 항상 그걸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직강을 통해서 보냈던 것들이 이런 시간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기부여 많이 받았었고 이 숙제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쓸까 나중에는 아 그게 진짜 나중에 들렸어요. 아 내가 공부하는 게 건설하는 기술사인데 그리고 항상 그 결론에다가 이렇게 그냥 다른 것만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오늘 안전이니까 안전은 어떻게 만으로 이렇게 마무리할까 그거를 기고를 하면서 그런 게 느꼈던 거고 교재 그리고 교재는 당연히 저기 뭐 교재들 다 준비하셨잖아요. 하시고 교재 보면 우리 정말 다른 교재들 저 실은 사진만 하는 교재 다 샀거든요. 실은 시중에 그다음에 선배님들이 다른 선배님들이 막 추천해 준 것들 막 다 샀어요. 다 샀는데 다 그 교재에 다 보면 실은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거든요. 다 들어 있었는데 제가 또 다른 게 또 뭐 있을 거야라고 계속 샀어요. 근데 결국은 다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었어요. 또 부족한 것들은 또 우리 장판지 A3 거기에 이 장판지라고 이제 보면은 막 옛날에 보면 막 도배지 같은데 그거 다른 책들만 보면은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있는데 그 장판지 이렇게 그림으로 또 짧게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게 특히나 이제 기술로 쪽에 가면은 그 책이 그 에이스 장판지만 보면은 시간 세이브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거기가 도식관에 있는 게 또 많이 있어서 자주 보시고 또 습득하셔가지고 하면은 이 그림으로 말로 글로 문자로 이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뭐 펜다이어 그래미든 뭐 피라미드든 아니면은 뭐 오글식이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요하는 페이지 이 장수 만들기가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추천해주잖아요. 환경부님 최신 건설하는 기술사 분명히 원투 이게 뭐 아주 좋은 책이라고 분명히 첫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건데 그거 제가 생각하는 거 진짜 그것도 보물입니다. 백과사전입니다. 백과사전. 숙제하는데 뭐 하나 없다 그러면 그 책에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이렇게 준비해서 항상 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유튜브 다른 거 많이 활용했다고 했잖아요.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 하는 게 이제 안전아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지도사 그 사람은 지도사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. 사람은 지도사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동차 합격한 사람이라서 1, 2차를 바로 그냥 한 해에 다 패스한 사람인데 그거를 자기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중에 딱 하면서 이렇게 건설하는 사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령이 하나씩은 다 있죠. 딱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나왔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법령지 딱 샀어요. 했더니 법령지 사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안에 우리 들어있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뭐 119조든 뭐든 거기 안에가 근데 강의 드리면서 이거는 뭐 19조고 이거는 뭐 24조고 이건 몇 조고 띄엄띄엄 말해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. 그랬는데 그 법령집을 사니까 따로 이제 그 법령집 안에 보면서 이게 생각이 흐트러져 있던 게 정리가 됐어요.
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또 나중에 또 이 일을 하시면 또 쓰실 거니까 그 검령집 하나는 그다음에 검령집 사니까 따라오는 게 그 건설안전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게 부로부터 따라 들어오더라고요. 그 규칙서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그럴 것이에요. 그 산업 규칙에 산업 규칙 계속 이게 쓰시고 산업 규칙 쓰시거든요. 산업 규칙 쓰시고 거기 안에 1, 2, 3, 4 이게 작업하는 방법들이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디 나와 있지? 근데 보면 인터넷 하다 보면 산업안전 규칙 그게 있는 거예요. 근데 항상 이 활자로 아직 제 세대는 이렇게 이제 이런 활자보다도 이렇게 책자라든가 있는 게 아직 그 세대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해서 좀 생각이 정리가 됐던 것들은 검령집하고 그 규칙서를 구입해가지고 항상 옆에다 놓고 봤었던 것 같아요. 공부하면서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리가 저한테는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. 나이가 교재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네, 우리 저기 한 20분 전에 이제 오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그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뭐 한 분이 원장 선생님한테 이 교재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딱 나오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한 적이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 교재 한번 줘봐요. 딱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 안에 이제 견출지가 다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나 저도 옆에 있으면서 견출지 붙어 있으니까 어쩌면 견출지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빨리 보기 위해서 잘하셨네요. 라고 아쉽지 않았더니 견출지 이런 거 뭘 붙여요? 딱 보면 나와야지.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견출지 필요 없이 내가 딱 이렇게 집어서 볼 수 있게끔 많이 봐야 되겠구나. 그 다음에 보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확 들어요. 우리가 이제 핸드폰 없었을 때는 막 전화번호 다 외우고 했었는데 요즘 핸드폰 생기면서 막 단축키를 쓰다 보니까 어쩔 때는 1번 누르면 우리 집사람인데 핸드폰 없을 때는 1번인데 핸드폰 전화번호가 뭐지? 집사람 핸드폰 번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것처럼 이렇게 뇌를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이제 문명이 이 좀 좋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. 그래서 뇌를 자꾸 혹사시키고 활용하게끔 견출지 대수는 지금도 견출지 붙이지만 조금 내가 그동안에 이 교재를 띄엄띄엄 이렇게 견출지 통해서 이렇게 봤구나. 그건 아니라 자주 보고 어디에 있는지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조금 더 어디가 나오게끔 좀 많이 보시고 그 와중에 하시는 말씀 100번도 더 봤어요. 근데 저렇게 잘하시는 분도 100번도 더 보는데 저 아직까지도 100번은 못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주 보시고 터득이 되게 하십시오. 그 다음에 제가 합격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 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여러분들께. 저도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일단은 공부를 위해서 주변 정리는 당연한 거고요. 회사에 술자리든지 각종 운동 모임이든지 이거 일제 다 끊고 회사에서 술 먹자고 해도 그냥 이렇게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고 집안일 있다고 핑계로 하고 또 집안 행사에서도 그냥 또 다른 핑계로 계속 학원 강의 또 그런 것도 주말에 있잖아요. 숙제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강의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다 캔슬.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하는 동안에는 이거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주변 정리들도 그다음 운동은 당연히 다 정리해버렸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정한 패턴 만들기였거든요. 일정한 패턴. 그 루틴 만들기. 그래서 저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.
저기 또 5시 좀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1시간 정도 이제 책 보고 나가 이렇게 하는 것들. 그래서 또 제 업무랑 좀 비슷하게 제가 이제 우리 그 진단하는 업체들이 보고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단전이 4시 반까지 그 다음에 5시 준비해야 되니까 보통 4시에 다 끝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작업 보고를 밴드로 하는데 카톡으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확인하느라고 이제 4시 정도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나가요. 한 1시간 정도 5시 운동 나가고 출근해가지고 5시 반에 이제 집에 나가서 이제 사무실 사당동에 사무실 가면 한 7시 반 그렇게 업무 보다가 퇴근 시간이 제가 이제 좀 8시 전에 출근하니까 1시간 전에 5시에 퇴근하거든요. 예전에는 남아서 이제 선배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남아서 하다 보면은 7시, 8시 시간이 막 가버리고 다 이게 흐트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5시면 무조건 퇴근.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퇴근. 그래서 집에 오면 한 7시 반 좀 씻고 8시 반에는 이제 우리 단지 안에 독서실이 있는데 그 독서실에는 무조건 8시 반에 가서 앉는 거. 그 다음에 11시 반까지 뭐 3시간 동안에는 무조건 앉아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 4시부터 저기 11시 반까지는 항상 이 패턴이 루틴이 똑같겠죠. 저를 한 3년 동안은 3년이 아니라 2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하니까 조금은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 처음에 안 되거든요. 근데 계속 하는 시간을 만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. 하여간 이 패턴을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 일상에서 그렇게 패턴 만들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무겁잖아요. 따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업무도 봐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거를 안전하고 그 귀결을 해서 특히나 제가 이제 그 안전진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걸 다 거기다가 맞춰서 우리 저기 뭐야 영화 보면 달마이 놀자 해서 그 스님이 빈독을 주고 이렇게 물 채우라고 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 박신양이가 연못에다가 그 독을 던지잖아요. 던진 것처럼 그냥 일상의 모든 일상을 그냥 안전에다가 다 맞춰. 어떤 것들은 우리 이제 용역사에다가 시킬 때도 이거는 산업법 뭐에다가 어떤 거다. 항상 할 때도 그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규칙서 보고 이거에 대해 주의해서 작업하라고 하고 TVM 박스 그 할 때도 보면 요거 해서 뭐 하라고 항상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스스로 저기 뭐 제가 이제 차장인데 양차장이 볼까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세요.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그냥 하니까 저도 도움 되고 또 용역사들 일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제가 그랬었던 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 이 노트 필기 제가 저 자리에서 4번 들었잖아요. 노트 필기를 진짜로 한 번 했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. 2번 할 때 또 노트를 또 다른 노트에다가 작성을 했거든요. 또 3번째 할 때도 또 다른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렇게 뭐 가설때 나오면은 이제 연계소문이 그거 문제를 이렇게 뭐 과에 문제가 있었다가 그런 말씀 하시고 할 때 또 달기가 어쨌다라 이렇게 뭐 하고 뭐 안경을 갖더니 바빠주고 뭐 공부였다가 뭐 그런 말들이 그 말들이 처음에는 1교시 때는 그 착강 한 바퀴 익사할 때는 몰랐다가 2번째는 이거였구나 3번째는 이거였네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엄청 이게 다음에 시험 보실 때 이게 생각이 정말 안 나거든요. 근데 딱 그것만 생각나요. 연계성분만.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연계제가 부족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게 금방금방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잘 우리 교수님 하실 때 연계성분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. 연계성분이 한번 쑥 지나가시니까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걸 꼭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
이 숙제 우리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. 그거 다 모아놔가지고 요거 이 변천사가 있다고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면서 숙제했던 것들 또 다음 2사이클 때 했던 그 숙제 내용 또 세 번째 3사이클 때 했을 때 그 숙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숙제에 쓰는 답안지가 변천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또 각 단락마다 다시 이제 편찬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공부하면서 좀 시간 절약하면서 이렇게 봐지게 되는 것들. 그게 좀 좋았고, 그 다음에 또 뭐야, 우리 도용자 뭐 있었는데, 아, 이거 있잖아요. 이게 정말로 이렇게 원하나 치는데도 이렇게 정말 원래 잘 치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딱 그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하는 것들 모형자 시간 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답안지를 깔끔히 크게 우리 PPT자를 보고할 때도 뭐 많은 글씨 넣는 것보다 도형으로 포기해주는 게 보기도 좋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점자 위주로 답안지를 써야 항상 60점 밑으로 안 내려가고 항상 다시 한번 봐주고 괜찮네라고 해서 60점 위로 평균 이상 정도 맞을 수 있게끔 해야 돼서 이 도용자 많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또 저는 이제 그 한 곳만 다녀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한 곳만 다녀 별로 경험이 없어요. 근데 또 강의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현장 에어매트? 저 에어매트 그런 거 몰랐었거든요. 근데 강의하실 때 소음 방지하면서 좀 에어매트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어. 또 보건 담당자가 같이 다니면서 뭐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런 거 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에 우리 작업자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. 이런 것들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노트 할 때에 다 적어놓고 답안지에다 좀 나도 써먹어야지. 답안지 나중에 뭐 5번, 6번 정도 항목에다가 현장 뭐 경험 잘해가지고 땡땡땡 매년 뭐뭐 할 때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안전에 뭐 도움이 됐다. 그러면 벌써 뭐 대다수 쏙 들어가잖아요. 네, 그렇게 했던 것들이 좋았고 제가 제일 크게 찾던 건 뭐냐면 배수의 진입니다. 배수의 진. 내가 결정적으로 합격했던 것들도 배수의 진이었거든요. 뭐냐면 이게 배수의 진이 뭐 하기 전에 뭐 더 이상 물러나기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. 제가 시험 또 이렇게 여기 127회부터 또 130회까지 4번, 5번 봤잖아요. 근데 점수도 계속 50점대, 뭐 59점도 아니고 막 50 중반대.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공부 안 되고 막 얼마나 그렇죠.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11시까지 막 12시까지 1시 반까지 막 그렇게 했는데도 점수도 안 나오려고. 근데 또 이번 131회 때도 하는데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. 왜 배도 안 아픈 거 같고 왜 배도 안 아프지? 왜 나는 코로나도 안 걸려? 진짜 도망가고 싶었는데 아침에 또 긴장돼가지고 또 눈 떠지는데 집사람한테 부탁했어요. 데려다 달라고. 저 소방고등학교에서 봤거든요. 이 가는 도중에 또 지하철 타다가 분명히 제가 도망갈 것 같아. 그래서 집사람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또 내가 도망 나올 것 같아. 옛날에 전력 있어가지고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 데리러 와달라고. 뭐 매번 이제 집사람이 그거 샌드위치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직접 싸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마트에서 아니면 저기 빵집에서 그냥 사주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딱 사들고 이렇게 하기가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130을 못 되고 1교시 때 정말로 조금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 여름에 보잖아요. 여름에 봤잖아요. 8월달에. 그래서 계절별 문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잖아요. 저도 이번에 계절별 문제로 뭐가 나올까
이거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한 3개, 4개 하다가 제가 준비할 것들은 뭐였냐면 훅 올라와가지고 뭐 자연인에서 출연했던 뭐 자연인이 뭐 금리에 휩쓸려 막 내려갔다는 거, 그 다음에 뭐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뭐 저기 다 이렇게 안전대가 일어났다는 둥, 또 물난리 나가지고 뭐 재난 뭐 였었다는 둥, 그 관련해가지고 실은 조금은 내하고 하는 게 조금 동떨어지지만 그거를 조금 한 3-4개를 준비를 했어요. 재난 관련,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제가 이제 사당동 있다 보니 우연산에 그때 산사태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, 그래서 뭐 사방댐하고 그 다음에 뭐 라폴트, 그리고 그다음 재난하고 이거를 딱 준비했는데 1교시 때 그게 적중해가지고 어떻게 딱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1교시를 정말로 잘 봤어요. 1교시 잘 봐가지고 아 이거 괜찮네. 그래가지고 1교시 딱 그래서 2교시 때 갔거든요. 2교시 때 딱 갔는데 이게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요, 이게 1교시 때 점수고요, 이게 2교시 때 점수고, 이게 3교시 때 점수고, 이게 4교시 때 점수거든요. 근데 제가 알았어요. 1교시 끝날 때 잘 봤으니까 이거 벌써 이제 60점 됐잖아요. 이거 2교시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망쳤거든요.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. 나가고 싶어서. 근데 집사람하고 이제 오라고 한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샌드위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맞췄는데 그냥 이거 3교시 때 4교시 문제라도 보고 가자. 지불했는데 그래도 문제라도 구경 좀 하고 가자. 그래가지고 3교시제를 맞이했어요. 근데 3교시 때 이 문제 중에 답안지를 문제를 딱 보는데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. 이게 진단 관련해가지고 보고서 내용이 뭐냐고 뭐 2부분, 3부분인가 4부분인가 그게 나온 거예요. 이거 맨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정말로 그 25분인데 그 15분? 그 정도에 그냥 아주 그냥 자로 그냥 깔끔하게 해서 해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뭐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까 진단 관련 내 업무니까 그게 하면서부터 다른 것들도 그냥 대충 그냥 쓰자. 대충 쓰는데 정말 마음을 비우고 쓰니까 이게 잘 써지는 거야. 칸 비우는 거 뭐 어때? 옛날에 막 영어서 막 쓰는 것들 그냥 절차대로 우리 하다 보면은 뭐 진단하다 보면 그 절차가 있잖아요. 절차 그냥 이렇게 크게 막 써놓고 옆에다가는 그 반다이들은 그냥 대충 칸 채우고 여기다 채우고 마지막에 또 결론에다가 오글식으로 아니면 뭐 하는 식으로 해놓고 써놓고 나중에 그 있잖아요. 상기 뭐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해보니 뭐 안전사고 예방에 뭐 현장에 감소됨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3교시 4교시를 다 그렇게 그냥 써버렸어요. 쓰고 이제 132에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날 그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겠지만 이게 응시자가 한 1000명 넘었거든요. 1000명이 넘치고 합격자가 37명인 거예요. 근데 딱 보니까 이게 3%대더라고요. 너무나 그때 감정이 새로웠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와요. 막 외우고 뭐하고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니 그냥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쓴 게
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막 외우고 한 거 그 예행의 곡선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. 반복 안 하면 다 잊혀지고 뭐 300문제, 500문제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? 그동안에 자주 보고 자주 썼던 것들 답안지에다가 맨날 넣었던 것들 그게 나중에는 그것만 활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였어요. 맨날 하시는 거 가만히 쓸 때에 정말로 이거 써먹겠다는 것들 매번 넣으세요. 그래서 이게 기억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배에서 그냥 절로 나오게끔. 그 외우셨으면 그 다음에 뭐였지? 한순간에 벌써 번아웃 와가지고 다음부터 나가지도 않고 하여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진짜 기억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그냥 나오게끔 절로 나오게끔. 그래서 일상에서 매번 일상에서 여러분들 하시라는 거 하고. 하여간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간 요거 뭐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,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시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. 하면 되고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 하십시오.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문제가 올 거고 또 그거를 쓰시는 날이 올 겁니다. 하여간 이상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드리고. 감사합니다. 전부 다 나는 하나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고. 그거는 그래.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.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남은 거 제가 뭐 드릴 거 없나 하고 했더니 그거 그 볼펜 신 2자루 하고 그거랑 그 다음에 이 클리프는 제가 시험 들어갈 때마다 항상 입에다가 한 처음에는 3개 복용했다가 나중에는 8개 막 계속 집중도 안 떨어지게 했었던 건데